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을 지키는 머니 트레이닝, 머니 트레이너 김경필입니다. 최근에 서학개미들이 굉장히 공포감에 질려 있습니다. 국내 주식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는 거에 비해서 아무래도 미국,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수익률이 좀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역으로 공포감이 드는 경우가 생기고 있는데, 자, 그래서 오늘 그분들에게 난 어떤 방식의 투자를 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먼저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머니 트레이닝 스쿨이라고 하는 멤버십이 시작이 됩니다. 매일 하루에 10분, 15분 따끔한 충고와 오늘의 돈 관리에 관련된 컨텐츠를 보시면서 하루의 시작을 하시고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은 이렇게 직접 만나서 강연을 듣는 자리를 마련할 겁니다. 이 첫 개강일이 2026년 2월 23일입니다. 강연 때 대면하고 여러분들을 뵙게 되는 것은 3월 14일이 되겠습니다. 매일, 매주, 매월 이렇게 만나서 소통하는 그런 멤버십이니까요. 고정 댓글에 보시면 어떻게 멤버십을 참여할 수 있는지가 나와 있으니까 참고를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서학개미 얘기를 말씀드린다고 했죠? 서학개미들의 포모 현상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최근 3개월 같은 경우 수익률을 한번 살펴보니까 나스닥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11%고요. S&P 500 같은 경우는 1.44%입니다. 야, 그러니까 이게 뭐 정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갈 때가 있었는데 3개월의 수익률이 고작 1% 그리고 마이너스를 기록한다라고 하니까 답답하실 수 있겠죠. 최근에 트럼프의 행보는 여러분들이 보도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여러 동맹국들을 자극하고 지정학적 리스크를 불러일으키면서 지금 유럽 국가들 같은 경우는 셀 아메리카, 그러니까 한마디로 보유하고 있는 미국의 국채를 팔아버리고 있는 그런 현상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국채 10년물 금리는 빠르게 상승을 하고 있죠. 우리가 투자 시장을 볼 때 사실 일일이 매일같이 발생하는 것에 대응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매일 주식을 사고 파는 데이 트레이딩을 하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큰 관점에서 투자 시장을 바라볼 필요가 있는데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현상들은 바람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바로 금리죠. 자, 금리의 방향이 어디로 가고 있느냐?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미래금리입니다. 자, 금리가 아니고 미래금리. 결국 지금의 자산시장은 미래금리를 쳐다보고 있다라는 거죠. 미래금리를 쳐다보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금리는 모든 위험자산의 기회비용을 보여주는데 미래금리는 앞으로 우리가 부담해야 될 미래 기회비용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미래금리는 어떨까요? 과거의 데이터를 보고 무슨 뜻인지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그림, 미래금리와 기대감, 그리고 나스닥 지수 이렇게 돼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나온 그림은 미국의 기준금리고요. 밑에 나온 그림은 나스닥 지수입니다. 자, 같은 시기를 보여주고 있는데 2020년부터 지금까지의 그림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0년 초부터 금리를 이렇게 빠르게 올리고 있었죠. 이때는 베이비 스텝이 아니라 빅 스텝, 그러니까 한 번에 50bp씩 이렇게 빠르게 금리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기억나시겠지만 이 시기는 바로 2022년도인데요. 빨간색 점선 안에 그림을 잘 봐주십시오. 2022년도는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지만 미국의 주가가 이렇게 빠지고 있었습니다. 왜 빠졌느냐?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빠르게 금리를 올렸거든요. 지금 이 금리 올린 그림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베이비 스텝이 아니라 빅 스텝을 계속해서 올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금리가 이렇게 빠르게 올라간다? 자, 그러면 당연히 주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미래의 기회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2022년도는 이해가 됐죠? 앞으로 금리를 막 빠르게 올리니까 계속 올릴 거야 이러니까 당연히 주가는 빠지는 거죠. 자, 그런데 2023년도에는 분위기가 바뀝니다. 이상하다. 2023년도도 여전히 금리를 올리고 있었죠. 자, 그런데 금리를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올리고는 있었지만 어때요? 이제는 베이비 스텝으로 0.25%씩 올리고 있고 이때 시장에 나타난 게 50bp씩 올리던 거를 25bp씩 올리게 되면서 생각되는 게 이제 곧 금리 인상이 끝나겠구나 라는 시장의 기대감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금리를 올리고 있지만 미래 금리는 이제 더 이상 안 올라가겠구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금리보다는 미래 금리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때는 금리를 올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이렇게 올라갑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의 금리가 얼마나 높냐, 지금이 금리 올리고 있냐 내리고 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라는 시장의 기대감, 곧 금리 인상이 멈추겠구나라는 기대감이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럼 24년도를 볼까요? 자, 24년도도 여전히 주가가 올라갑니다. 왜? 이제 금리를
더 이상 올리지 않는 것은 물론 앞으로 금리를 내리게 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 때문에 올라갔던 거죠. 자, 25년도를 볼까요? 자, 25년도는 금리가 계속해서 동결되면서 이렇게 멈춰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굉장히 주가가 한번 조정을 받죠. 자, 이건 왜 그러느냐? 금리 인하를 빠르게 가져갈 기대감이었는데 시장에선 여러 가지 이유로 연준이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다 보니까 주가가 빠진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금리 인하가 다시 개시가 되면서 올라가다가 작년 6월, 7월을 기점으로 나스닥은 수익률이 그래프가 그냥 들어 눕게 됩니다. 지금 보시면 거의 들어 누웠죠? 이런 현상이 왜 발생을 했느냐? 더 이상 이제는 금리 인하를 빠르게 가져가지 못한다라는 실망감 때문에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들어 누운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분위기가 보자면 미래의 금리라고 하는 것이 시장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를 알 수 있다. 자,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미국의 물가지표,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소비자 물가지수라고 하는 CPI의 변화를 2026년 1월까지의 발표 자료를 보고 있는데요. 2026년 1월 13일 날 발표된 CPI는 2.7로 매우 안정적으로 나왔습니다. 금리를 더 공격적으로 낮출 필요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낮게 나왔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고용지표를 한번 볼까요? 이것도 역시 2021년부터 2026년 1월까지의 자료인데요. 예측은 4.5였는데 실제는 4.4로 0.1%가 낮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지수도 그렇고 실업률도 마찬가지로 사실 금리를 빠르게 인하해야 될 정도로 악화되는 부분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런 실망감 때문에 사실은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올해 유동성이 굉장히 많이 풀릴 거다라는 기대감과 반대로 실망감이 되면서 지금 AI를 주축으로 해서 장세가 굉장히 좀 지지부진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미국의 ISM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 지수 같은 경우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요. ISM 제조업 고용 지수도 역시 마찬가지로 크게 변화가 없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연준은 2026년 2월에는 FOMC가 열리지 않지만 2026년 3월 달에 FOMC가 열리게 될 텐데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3월 19일 정도가 될 것 같거든요. 자, 그런데 현재까지 금리를 더 이상 낮추지 않고 동결할 확률이 75%에 이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금리를 빠르게 낮춰줄 거라고 하는 시장의 기대감과 달리 실망감이 드는 지금 어떻게 보면 연준의 행보 때문에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좀 지지부진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굉장히 고민이 많이 있으실 텐데 22년, 23년, 24년도에 미국 주식을 사셨던 분이다 라고 한다면 그분들은 사실은 큰 걱정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수익도 많이 났고 그 수익이 더 늘어날 거냐 아니면 좀 여기서 정체될 거냐의 문제지 손실이 생기거나 그럴 가능성은 없거든요. 중요한 거는 2025년 말 또는 올해부터 투자를 시작한 분들이 진짜 미국 주식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요즘 대세라고 하는 한국 주식을 해야 되는지 헷갈릴 수 있다. 자, 그거 이전에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게 있습니다. 과연 몇 년간 투자할 것인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셔야 됩니다. 자, 몇 년간 투자할 수 있느냐? 내가 투자할 수 있는 기간이 많다면 오히려 지금의 미국 주식의 지지부진한 횡보는 나에게 저가의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 나는 굉장히 짧은 기간 동안에 단타로 빠져야 되는 상황이다 라고 한다면 당분간 미국 주식은 크게 오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의 투자 전략을 바꿔야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몇 년간 투자할 것인가를 냉정하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얼마나 투자할 수 있는가입니다. 여러분이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을 먼저 계산을 해놔야 내가 투자 전략을 세울 수가 있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 얼마의 수익을 원하는가. 다시 말해서 목표 수익률이 얼마인지를 여러분들이 정해놔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자, 23, 24년도에 미국 주식을 사신 분들 같은 경우는 수익이 굉장히 클 텐데 내가 만약에 처음에 먹었던 목표 수익을 초과했다면 100%는 아니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 목표 수익을 실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수익률을 처음에 정하지 않고 그냥 뭐 갈 때까지 가보겠다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이런 장세에서는 오히려 수익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첫 번째, 몇 년간 투자할 것인가? 두 번째, 얼마를 투자할 것인가? 세 번째, 나는 정말 어느 정도 수익이 목표면은 만족하고 수익을 실현할 것인가? 라고 하는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자문을 해보고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국의 나스닥 지수에 3년 동안 분할 투자한 결과가 얼마였느냐? 105만 원씩 3년을 투자했을 때 5,509만 원이다 라는 결과가 나왔고 그거는 46% 정도의 수익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S&P 500에 지난 3년간 투자했을 때 얼마 수익이냐? 105만 원씩 3년을 투자한다면 5,065만 원, 그래서 약 34%가 나온다 라고 얘기했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 3년 동안 105만 원을 투자했다면
7,300만 원. 그래서 93% 정도의 수익이 났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미국의 나스닥 지수 3년 투자 결과는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이런 기울기로 올라간 겁니다. 기울기가 보이시죠? S&P 500도 어느 정도의 기울기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정도의 기울기로 올라갔습니다. 자, 그런데 왜 코스피는 유독 이렇게 적립식임에도 불구하고 수익률이 높았느냐? 한번 보시면 어때요? 기울기가? 이렇게밖에 안 됩니다. 자, 무슨 얘기냐? 36개월 중에 30개월 동안을 거의 올라가질 않았어. 올라갔다 하더라도 지금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너무 조금 올라가. 한마디로 저가 매수의 기간이 길었다라고 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저가 매수의 기간이 길면 길수록 수익률은 좋아진다. 자, 저가 매수의 기간이 이렇게 길고 최근 6개월, 7개월 동안 이렇게 올랐기 때문에, 이렇게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에 결과가 굉장히 좋았다. 저가 매수의 기간이 길수록 결과가 좋다. 자, 그렇다면 최근에 미국 주식을 사시면서 왜 이렇게 안 올라? 내가 그렇게 나스닥 S&P 500 얘기를 듣고 이제 들어왔는데 왜 이렇게 안 올라? 화를 낼 게 아니라 지금이 저가 매수의 기간으로 시간을 쌓아야 될 때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아무래도 주가가 계속 상승한다라고 봤을 때는 거치식보다 적립식은 수익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S&P 500에 투자를 한다면 계속 여러분들 페이스대로 사다가 최근처럼 주가가 떨어지거나 안 올라가거나 보합의 상태에서 계속 있을 때는 여러분들의 계획보다 조금 더 사고, 그러다가 다시 주가가 어느 정도의 페이스를 찾았을 때는 정상 페이스로 사고, 그러다가 조정을 받을 때는 또 더 사고 라고 하는 저가의 매수의 기간을 늘리는 작업이 돼야 나중에 올라갔을 때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쌓아놨던 저가 매수의 기회가 수익으로 돌아오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저가 매수의 전략, 그러니까 나는 코스피를 해야 돼 라고 한다면 지금은 이제 시장을 경계해야 될 타이밍이 된 거고요. 나는 미국 주식을 해야 돼 라고 한다면 지금이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자, 그렇다면 나는 적어도 2년 3년 이후를 보고 수익을 실현할 거다라고 한다면 지금 해외 주식인 미국 주식의 장이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 난 1년 내에 나는 돈을 빨리 수익을 실현하고 나와야 된다라고 한다면 과거에 수익이 났던 미국 주식을 실현하고 또는 올해 국내 주식이 미국 주식보다는 조금 더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국내 주식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여지는 거다라는 거죠. 자, 가장 기본은 말이죠. 여러분들이 1억 모으기 저축을 할 때처럼 한 달에 158만 원을 5년 동안 모아서 1억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최근처럼 이렇게 주식시장에 투자가 필수인 시대가 됐을 때는 지금처럼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정기적금으로 5년 1억 만드는 방법. 자, 158만 원을 하는데 158만 원을 정기적금으로 하는 게 아니라 청년도약계좌나 청년미래적금으로 50%를 하고, 그리고 나머지 S&P 500에다가 만약에 투자를 하게 된다면 지난 3년간의 평균 수익률을 적용을 했을 때 5년이 아니라 5년보다 최대 10개월 정도가 단축되면서 1억을 모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60개월이 아니라 50개월 만에 1억이 된다라는 이야기죠. 자, 두 번째는 말이죠.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미래적금 같은 그런 상품으로 50%를 하고 나스닥에 50%를 한다면 11개월 정도를 단축할 수 있기 때문에 60개월이 아니라 49개월 만에 1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지난 3년간의 코스피의 수익률을 적용한다라고 하면은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미래적금을 절반으로 하고 코스피의 나머지 50% 한다라고 하면은 17개월까지도 단축할 수 있다. 자, 그러면 17개월이면 어떻죠? 바로 43개월 만에 1억이 될 수도 있다. 43개월이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3년 7개월 만에 158만 원을 내서 1억을 만들 수도 있다. 물론 3년 동안의 평균 수익률을 적용한 거긴 하고요. 그리고 청년미래적금은 아직 출시되진 않았지만 청년미래적금이라고 하는 것을 올해 6월에 출시 예정인데 이런 상품들로 조합을 해서 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1억 모으는 기간을 5년이 아니라 4년 이내로도 앞당길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투자를 어떤 것을 해야 되냐를 판단하기 이전에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내가 언제까지 얼마를 어느 정도 수익의 목표로 달성하고 싶은가를 먼저 쓰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투자 기간과 성향에 맞춰서 저축과 투자를 밸런스 있게 유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